투자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화부TV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이죠. 그러면 시장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뭘까요? 한번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러시아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는 요소는 이와 같습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이제 공급량이 거의 25%에 가까이 이제 차지한다고 들었고요. 이제 원유도 만만치 않죠. 예. 어찌 보면은 푸틴이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 원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반도체 특수가스도요, 굉장히 많이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수가스가 이제 공급 차질이 생기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그 라인에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히토류 같은 것들도 이제 반도체 생산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들이 공급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PPI, CPI 이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같이 동반 상승을 더 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높은데 인플레이션이 더 급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게 되면은 미 연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빠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호흡 조절을 할 겨를도 없이 이런 인플레이션 급상승에 인해서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또 이어지게 되고 경기 둔화에 따라서 빠른 금리 인상이 또 이어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시나리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시장의 주도 투자자들이 그런 불안함에 의해서 해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불안 심리가 즉 심리가 투자의 어떤 변동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는 투자의 본질을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이슈보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시장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때는 말이죠. 투자의 본질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어쩌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고요. 투자의 본질은 과거 사례들을 되돌아보면 이게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그때가 기회인데 라는 얘기가 스스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사례들을 되돌아보면서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현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종목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체계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심하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그 원인에 대한 본질을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그 본질이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이슈라면은 그렇다면은 이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냐면 투자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투자의 본질. 투자의 본질이 뭘까요? 투자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출렁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투자의 본질은 바로 기업이고요. 기업의 본질은 성장과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시장의 불안 요소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도는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람은 멈추게 되고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비유를 한다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다들 감이 오시나요? 포레스트 검프 이 영화 재밌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내용이 저는 이 요소에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적으로요. 거시경제 쪽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요거는 10년 만기 국채금리에서 2년 만기 국채금리, 즉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값이 지금 0.45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장단기 금리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장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지수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1차 반등, 그때 제가 짚어드렸을 때 13,000 근처에서 반등을 시도했을 때 이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반등했을 때 241선 근처, 즉 14,500, 이 지수는 상단에서 하락폭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절반 수준만큼 지금 회복을 했을 때 이때는 물량을 줄여주는 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이게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물량 조절을 통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약간의 해칭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줄여주셔서 어느 수준 정도 줄여서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신 분들은 지금 또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기회가 왔죠. 전 저점 근처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고요. 자, 보시면 파동 이론이 5파동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5일선이 지금 1파, 2파, 3파 바닥 찍고 4파, 그 다음에 지금 5파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빠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근처, 자, 의미선은 13,000, 13,000이라는 심리적 의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선이 1차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더 최악의 상황이 생겨서 더 불안 심리를 해서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때는 좀 많은 어떤 불안 심리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팔아야 된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가 무너질 거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평정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이슈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고 보니 다 해결이 되고 어느 해결점을 지나는 그 시점에서 금융시장은 미리 선반영해서 반등을 하더라라는 것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전저점에 와서 1차 지지라인 근방까지 와 있고, 여기에서 반등을 줘서 이렇게 원턴, 투턴을 준다면 결국 21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반등 추세가 한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법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어디까지 가는지는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다시 꺾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 올라가서 봐야 되고, 우선은 한번 턴을 해야지 되겠죠. 그 턴하는 시그널은요, 그 시그널은 미리 한번 짚어볼게요.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저점 부근까지 왔으니 여기에서 왔다리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턴할 수 있습니다. 턴하게 되면 21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다 같이 턴하게 됩니다. 이때가 정말로 진바닥 신호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잡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지금 대응의 1번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에 이 심리선이 13,000을 뚫고 내려가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지켜보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그래, 너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슈가 어떻게 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대응을 할 것인지, 재정적이든 혹은 정치적이든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다. 이대로 시장 무너지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응책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또 시장은 어떻게 그 대응들을 반응을 해야 되는지 지켜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또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면 우리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저점에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이고 기업의 본질은 성장과 실적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의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빠져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싼 가격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안한 심리 그리고 불안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때 싸게 사는 것입니다. 이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불안 심리가 별로 없었죠. 이때는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면 싸게 사고 싶을 때 이때 줄였거나
혹은 이때 못 샀거나 그러면 현금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 이럴 때 싸게 됐을 때 사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어떤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매매의 어떤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산다. 그건 단순한 논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주요 지수들, 주요 종목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주요 종목들은 애플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 추세 중에 의미선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테슬라도 의미전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전부 다 241선에 걸쳐져 있죠.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 의미선의 직전 저점에 걸쳐져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페이스북은 메타 플랫폼은 이 실적 우려 때문에 향후의 실적 우려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한 뒤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추세선을 봤을 때는 지금 지지할 수 있는 의미선에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얘도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언제 뜰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지지할 수 있는 저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와 있다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좀 등락이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아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고 투자의 본질을 지킨다면 지금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 불안한 심리,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는 그 사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 좋은 기업에 대해서 성장과 실적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지금 주가가 많이 싸졌을 때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땡큐 베리 머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약간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그래 이 정도 떨어졌으면 내가 조금 사줄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10주를 살 수 있다라면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 한 개 정도 사줄게. 그런 식으로 나는 한 개 사서 1년 뒤를 바라볼 거야. 혹은 뭐 연말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천천히 저가 매수하는 게 지금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불안 심리를 이겨낸 투자자만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시장의 성과를 그리고 기업의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투자의 본질을 가진 그런 훌륭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화이팅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